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또 대안을 자신있게 제시한다고 자부하는 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 숭미 본색 제 2탄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근현대사, 특히 해방정국 관련해서 항상 거론을 하는데요. 사실 그 시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국 외교니부터 시작을 해서 굴종, 굴욕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번 방일 관련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죠. 3.1절 기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사실 얼굴에 침 뱉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내지는 당시 친일파들의 그런 논리를 그대로 후손들 앞에서 뱉어냄으로써 이제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이 드러났는데요. 지금 사실상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미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상당히 건들기 어렵죠. 반미하면은 미국 비판하면 바로 이제 빨갱이로 몰리는 그런 시절이 이제 몇십 년, 진행돼 왔기 때문에, 사실 언론부터 시작해서 자칭 이 진보라고, 하는 단체나 개개인들도, 미국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치 볼 것 없이, 미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윤석열이 이 정도로 다 내어주고, 저 도대체 왜 저럴까? 아무리 친일파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미국은요, 참,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자국의 이익에 관련돼서는 당 차이가 없습니다. 남북한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오히려 오바마 정권 때였어요. 오바마 정권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자, 한국과 일본 연합해야 된다. 이제는 과거사 있고, 연합해라. 라는 지속적 압력을 오바마 정권 끝날 때까지 받았고요. 현 정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오히려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미국이 어떤 북한 관련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죠.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는요, 지금 바이든 정권의 외교 담당, 동아시아 담당 이 라인 자체가요, 대부분 다 대북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대북뿐만이 아니고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제 긴장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 정권 말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미국의 팽창주의와 이 중국의 성장에 이제 드디어 대립점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트럼프 정권 말기부터 있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일 연합, 최종 목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죠, 군사동맹. 그래서 전후 전범 전쟁 책임 국가로서 평화헌법에 명시된 군대, 자위대라고 하죠.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고요. 일본의 팽창주의와 함께 아베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군사 대국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발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국은 드디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금 용인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한국과 연합해서 군사동맹체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죠. 윤석열 정권이 이 정도로까지 어떤 심각한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에 내주는 것은요, 그대로 미국이 배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번 방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친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일단 미국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존재인가? 자, 미국에 대한 환상을 좀 벗겨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식민지화를 용인하고 밀약을 통해서 이 필리핀, 이 겹치죠.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이 동아시아 관련 패권에 있어서 필리핀을 이제 공짜로 먹고, 그리고 조선은 니네가 먹어라. 이런 합의하에 이제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로, 그리고 조선은 그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됐죠. 요 해방 전국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주둔하고 남한에는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자, 미군의 그 남한 통치 관련 부분에 있어서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각에서는 미군이 통치를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했다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뭐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단순 그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어떤 목적이에요? 친미 정권을 이제 이 전후 냉전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죠. 이 소련의 그 레닌 혁명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이후에도 미국 쿠바 침공, 니카라과 침공부터 시작을 해서요,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을 통한 그 위성국가 수립에 미국이 목숨을 걸었죠. 그 동북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함께 이 남한의 그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요, 미국의 절대 목표였죠. 그 일본의 그 전범, 그 7명 고작 사용했습니다. 전범 재판에서. 백악관의 지시라는 거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일왕 자체를 살려뒀죠. 그리고 처벌 자체도 이제 최소화시켰습니다. 자,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남한에서의 그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 남한을 통치했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며칠 그 지나지 않으면 그 제주 그 4.3 항쟁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이 미국의 책임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군은 사실상 저는 전면적 책임은 미군에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48년 그 8.15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실제로는 이제 48년 4월 3일을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47년 3.1절 기념식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 김하 경찰이 6살 난 그 아이를 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거기에 항의하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하는데 6명이 여기서 죽죠. 문제는 총알이 전부 관통이요. 뒤에서 앞으로 관통됐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되죠. 그 제주도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제주도는 원래 전라남도 소속이었죠. 미군이 통치하면서 이제 전라도에서 독립시켜서 이제 도로 이렇게 승격을 시키고요. 도로 승격시키면서 제주도민들은 이 경제적 그 어떤 궁핍이 더 심해졌죠. 세금도 공출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제주도민들은요, 거기 일제 때요, 그 활주로만 건설된 게 5군데가 있어요. 사실상 징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이 됐지만 제주도민이 얻은 피해는 더 컸죠.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살만한가 싶더니 미군이 들어와서 공출제도가 부활이 되고, 또 도로 독립을 시켜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웬걸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요. 그게 기본적인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요, 47년 3월 1일 이후에, 자, 이 진압을 위해서 미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육지에 있는 친일 경찰들을 대거 수천 명을 내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서북 청년단을 같이 내려보냅니다. 이 경찰의 권한을 같이 부여해서요. 그게 미군정입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 실제로 이 제주도민들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서북 청년단이 누굽니까? 깡패들이죠, 깡패. 그 해방되자 그 북에서는 살 수가 없죠, 이 깡패들이. 그리고 아주 악질적 친일 매국노들이 전부 그 정리가 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평양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화룡이, 시라소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참 분들은 뭐 이분들을 영웅화하고 뭐 영화로도 만들고 하는데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극우 극렬분자들입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 이 서북 청년단을 동시에 제주도로 내려보내죠. 이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요,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 민망하고요. 악랄하고 이 극렬하게 그 제주도 도민들에 대한 이 테러를 자행을 했죠. 자,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경찰에 좀 있죠.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지역 그 군사령관은요, 이 군중들 그 대표 무장대를 만들었죠. 당연히 이제 막아야 되니까요, 사격을.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서 상당한 진전도 있었고요. 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 미군입니다, 미군들. 자, 미군의 대표적인 조작이요, 서북 청년단이 한 마을에 그 불을 지릅니다. 마을 전체에.
그걸 미군이 그 비행기에서 전부 항공 촬영을 합니다. 항공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폭도들 그리고 이 좌익들의 이 반란이다. 미국은요. 자, 5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권을 수립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 상당한 차질을 미국은 우려했던 거죠. 그 사건으로 이제 싹 쓸어버려라라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싹 기록에 남아 있고요. 싹 쓸어버리라는 그 미군의 지침에 의해서요. 그때부터 서북청년단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합세해서 사륙 이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제주도에서만. 그리고 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였죠. 자, 쟤들 보니까 빨갱이들이다. 빨갱이들의 소행이고 싹 쓸어버려라. 이 대한민국 건국됐는데 제주도민 전체 그 제주도민 단 한 명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살아가는데 해서 싹쓸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4.3입니다. 이 미국의 이 책임 또 미국이 당시 남한을 통치하면서 가졌던 포지션이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자국의 이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정책에 순응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자, 그것이 지금 재현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소련하고 북이었죠. 지금은 이제 중국입니다. 물론 뭐 러시아도 포함되고 뭐 북도 포함되고 다 하겠지만 이제 미국의 주 타켓은 이제 중국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연합을 강력하게 원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제징용 관련 해법 발표했을 때요. 미국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대환영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아까 그 4.3도 봤고요.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일어났던 그 통치 방식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이 사면 분명하게 이 역사는 각종 기록들과 내용으로 그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의 이 매국적인 굴욕적인 굴종적인 이런 매판 매국 행위는 그 책임에 있어서 진정한 배후와 주범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명백하게 과거사에 대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이라도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언론은 그렇다 칩시다.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칭 진보단체 그리고 진보 인사들은요. 이번 이 매국 방일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강제징용 관련 해법 부분에 있어서요. 윤석열만 탓할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미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방일 관련 이 매국 외교는요.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합작품이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몇십 년간 존재하고 있는 4대주의, 이 미국에 대한 4대 근성, 이 4대 본성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